수억 원을 들여 조성된 마산 국화축제장이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일주일 동안 둘러본 경남 단풍 명소의 상황을 전합니다. 지금 경남의 단풍 상황은 어떤지, 언제 가보면 좋을지를 기자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경찰 신분을 내세워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현직 경찰관 A 경장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10일 오전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부산 방향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1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마산 국화축제가 지난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호응에 힘입어 국화 조형물 전시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화려했던 축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까지 마산 국화축제가 열렸던 3.15 해양놀이공원입니다. 창원시가 국화조형물 전시 기간을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여전히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현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국화 조형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이 국화 화분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훼손시키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장을 둘러보니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꽃화분 도난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침과 저녁 시간대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화분을 가져가지 말라고 현수막까지 내걸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쪽에 한 분 가져가고 저쪽에 네 분 가져가고 뭐 작년에는 나눠줬다면서 그냥 가져가고 화분을 가져가지 말라니까 꽃을 그냥 꺾어서 그냥 가져가고. 문제는 축제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국화축제 기간에 맞춰 마산 원도심에도 국화 화분이 전시됐지만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국화가 사라진 국화 조형물은 미관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아예 지난 7일 원도심 일대의 조형물을 철수했습니다. 사실 시민들한테 몇 개 가져가신 거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기는 좀 사실 어렵죠. 도의적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높은 시민 의식에 당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마산 국화축제 꽃화분 도난. 창원시는 도난과 훼손에 일일이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11월도 이제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지금쯤 단풍이 절정에 달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들쭉날쭉하면서 단풍이 제 색깔을 제대로 찾지 못한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풍 명소에서는 초록잎과 오색빛깔 단풍이 뒤섞인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경남의 가을을 즐겨야겠죠. 저희 취재진이 일주일 동안 경남 단풍 명소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주말 꼭 가야 할 곳, 앞으로 가면 좋을 곳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창원 단풍거리인데 월요일이었던 지난 6일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른바 단풍 카펫을 만들며 바닥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풍거리 축전도 10월 말쯤 열렸는데요. 이제 낙엽을 모두 털어내고 나무들은 겨울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 곳은 의령군입니다. 철쭉으로도 잘 알려진 한우산 쇠목재라는 곳입니다. 능선을 따라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거대한 풍력발전소와 함께 하늘에서 보면 장관인 색소폰 도로가 이곳의 명작입니다. 저희가 간 날은 날씨까지 맑아서 구름이 걷히고 지리산 천왕봉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쇠목제 주변으로 터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쇠목제에 주차하시고 3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능선을 따라 아름답게 물든 단풍 절정은 이번 주말부터 쭉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만 향교입니다. SNS에 검색해보면 만개한 은행나무 사진이 많은데 지난 강풍에 지금은 잎이 거의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교 바닥은 마치 노란 카펫이 깔린 듯 아름다운 은행잎길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가까이에는 하만에서 단풍으로 유명한 입고 굴립공원도 있어서 이번 주말에 하만 여행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금시당입니다. 저희가 SNS에서 사진만 보고 찾아갔다 조금 아쉬움을 담고 온 곳입니다. 밀양 금시당은 수령 450년 세월을 머금은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지난 7일 살펴본 은행나무는 아직 초록빛이 가득했습니다. 전체가 노랗게 변하는 절정은 2주 정도 후인 오는 20일쯤이 예상되는데요. 밀양감을 휘감은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금시당의 절경, 11월 말에 가장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된다는 두 번째 봄, 가을입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짧은 가을, 이미 지나가고 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강원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 개통이 내년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동해안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2027년이면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도 개통할 예정이어서 동해안 지역이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바로 앞에 대형 철도 교량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상에서 최고 18m 높이에 건설됐는데 길이는 895m 규모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을 포함해 전체 공정률은 약 89% 수준.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 건설 사업은 총 길이 166km로 내년 말 개통 예정인데 포항에서 동해까지 모든 선로를 전철화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삼척 구간 개통으로 강원 지역에는 삼척역과 매원, 임원, 원덕역까지 역사 4곳이 새로 들어섭니다. 삼척 도심에 들어서는 삼척역은 죽소루의 풍광을 형상화한 2층 규모의 건물 2동으로 신축됩니다. 또 매원역과 임원역, 원덕역도 각각 지역 특색을 살린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삼척 매원역은 저 역사 13개 역사 중에서 공정률이 좀 노방 공사가 늦게 끝나서 지금 현재 한 55%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원덕은 지금 한 95% 이상 다 완료, 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동해선 삼척 지역 구간은 교량 14개와 터널 15개로 연결됩니다. 동해선 철도 건설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불과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노반 외에 이제 궤도 또 시스템 분야가 있는데 지금 궤도가 올 12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만해도 여기 이쪽 동해안에는 관광벨트 라인이어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 방식이 전철로 바뀌면서 개통 시기가 2년 늦춰졌지만 영동 남북권 기간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해바다와 나란히 놓여 관광 수요는 물론이고 물류 수송에도 한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삼척 역사의 플랫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설물 점검과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말이면 동해 삼척 지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강릉에서 삼척 구간은 선로와 노반이 노후돼 당장 KTX가 다닐 수는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삼척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을 신규 반영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게 되는 부분들이 저기 동해, 태백, 그다음에 여기랑 제천, 영월 이렇게 연결하는 축이 약하고 또 말씀하신 동해, 포항에서부터 저 동해까지 올라오는 요 축이 좀 약한 면이 있죠. 그 지역을 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미래의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동해선 포항 삼척 구간 개통에 이어 오는 2027년이면 강릉에서 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과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가 동시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과 부산권을 잇는 철도망이 잇따라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교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10일 오전 6시 40분쯤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부산 방향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와 충돌했고 연이어 SUV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고 함께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또 SUV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0일 오후 2시쯤 함양군 서상면 통영 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상 IC 인근에서 25톤과 4.5톤 화물차 2대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뒤쪽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4.5톤 화물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경찰 신분을 내세워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현직 경찰관 A 경장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6차례에 걸쳐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 150만 원어치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됐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야 시간 농촌 지역을 돌며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고성과 통영 등 농촌 지역을 돌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21차례에 걸쳐 현금과 노트북 등 2,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지역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11일까지 부산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2023 통영수산식품 대전을 개최합니다. 통영에서 자란 생굴과 생참치, 반건조 생선, 장어덮밥 등 110여 개의 수산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영수산물 무료 시식과 통영굴 김장축제, 통영 나전칠기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앞서 통영시는 지난달 20일 서울 세택 제2전시장에서도 2023 통영수산식품 대전을 열었습니다. 함안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군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접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군정 주요 시책 사업과 개선 및 건의사항,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사무와 국회 감사사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보할 수 없습니다.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